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검전기라는 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떠한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자, 우리 여기서 전기를 띈다 안 띈다는 대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물체의 대전 여부. 자, 대전 됐니 안 됐니?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얘가 전기를 띠게 되면 전기의 원인이 전하의 이동 때문이잖아. 전하가 많은지 적은지, 전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물체를 확인할 수 있어. 전하의 종류.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검전기는 생김새가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박은 알루미늄 홀처럼 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가벼워서 조금만 힘이 있어도 팔랑팔랑거려서 어떠한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게끔. 그리고 얘네, 자, 스탠드처럼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고무막에, 그리고 유리병, 속이 훤히 보일 수 있게끔. 역시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이 금속을 통해서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검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전기는 중성인 상태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중성인 상태에 금속 박의 변화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잖아? 그럼 이제 전기력이 발생하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던 전자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를 밀어내기 시작해. 그러면 금속박에 마이너스 전자가 몰리기 시작해. 그럼 이제 변화가 없던 금속박이 전자가 몰리는데 얘네 또 길이 두 개로 쪼개졌네?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또 청력이 있어서 변화 없던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얘가 중성이면 아무 변화가 없어. 얘가 중성이 아니어서 변화를 갖게 되는 거거든? 즉, 어떤 거를 가까이 했는데 변화가 있네? 아, 전기 띠는구나. 대전 여부를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전제 조건이 이 검전기가 중성일 때죠. 중성일 때 금속박의 변화를 통해서 전기 띠는지 안 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약한 힘을 뗄 때는 마이너스 밀어내는 힘이 약할 거고, 얘가 강한 힘을 뗄 때는 마이너스 미는 힘이 더 강하겠지. 우리 왜 남자도 상남자와 남자가 있잖아. 여긴 상남자들이 없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다 애기하고 막 약간 여성스럽기도 하고 애들이 말투도 다 조곤조곤하게 얘기해. 오전반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어우 시끄러워서 죽겠어 아주. 상남자? 근데 여성스러운 성격은 또 아니잖아. 여성스러워? 여자야? 자세히 봐야겠네, 여자인지 아닌지. 자, 어쨌거나 얘네도 마이너스가 더 많이 몰리면 이 벌어지는 정도가 더 쫙 벌어지거든? 그래서 전하량, 양,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에 따라서. 자, 금속박에 각이야. 벌어지는 정도. 요거를 통해서 전하의 양, 센 건지 약한지, 얘가 센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검전기는 중성인 상태에서 확인 가능해. 자, 근데 전하의 종류는 어쩔 때 가능하냐면 하나로 대전됐을 때 가능해, 확인이. 자, 유리병, 고무막에 다 생략하고 요렇게만 적을게요. 금속판,
금속박이야. 예를 들어서 얘네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어. 마이너스가 우세한 상태에 요 검정기는, 자, 얘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얘는 처음부터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로 전체 대전되니까 처음부터 얘는 벌어져 있어. 첫 번째 단계부터.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애를 더 쭉쭉 밀어내. 그럼 내가 아까 말한 상남자처럼 얘가 더 벌어져. 자, 금속박 더 벌어지는 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다. 여기서 얘가 중성이 아니어야 하고 검전기의 상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 이거 하나 들고 가. 요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검전기하고 물체가 같은 종류의 전하다, 전기를 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자, 마이너스로 대전됐어. 역시 1차 단계는 벌어진 상태야. 여기에다가 요번엔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전자를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해. 얘가 갖고 있는 힘의 정도에 따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달라지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여서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전자를 당기기 시작하네? 그럼 얘는 벌어졌던 단계에서 살짝 오므라들어. 자, 오므라들어서 여기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몰려있고 얘까지 다 끌어당기면 이제 다시 플러스가 돼서 다시 벌어지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오므라든 단계까지만 물어보기도 해요. 오므라들었다 다시 벌어진 거는 얘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다. 이거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박이 하나로 대전된 경우는 자, 더 벌어진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전하. 그리고 자, 오므라든다 이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다라는 뜻이야. 자, 문제. 내가 얘가 플러스로 된 걸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자, 도윤아, 얘를 가까이 했는데 얘가 더 벌어졌어.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더 벌어진다. 같은 종류의 전하. 플러스일 때, 자, 플러스일 때 얘가 전체 플러스였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마저 다 끝까지 올려오는 거야. 그럼 얘는 더 강한 플러스로 변신하는 거지. 더 벌어졌다, 같은 종류. 자, 오므라든다, 다른 종류의 전하. 그래서 하나로 대전된 경우는 얘가 오므라들고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얘네가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되게 시크하게 들어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중성이었고 얘는 중성이 아닌 상태였잖아. 중성이 아닌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검전기가 원래는 중성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전자가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몰려 있는데, 자, 얘를 가까이 한 상태야.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했냐면 손을 갖다가 손가락 4개? 이렇게. 손을 갖다가 가까이 접촉했어. 접촉했는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톡 치는 거를 접지했다라고 하거든. 손을 접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고무풍선에 구멍이 나잖아. 부러져 있는,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고무풍선에 구멍이 나면 여기서 구멍 나면 여기에서 바람이 슝 나가고, 여기서 구멍 나면 여기서 슝 나가고, 여기서 구멍 나면 여기서 슝 나가지. 구멍이 위냐 아래냐 요거 상관없이 사방으로 빠져나가. 공기는 가벼워서 사방으로 빠져나가는데 공기보다 더 가벼운 존재인 전자는 더 사방으로 빠져나가서 손을 타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요 손과 얘를 다 치우면 전자가 손을 타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로 대전돼서 하나의 종류로 대전될 수 있겠죠.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킬게. 자, 중성인 검전기에다가 요번에는 플러스를 가까이 해. 그러면 전자가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몰려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상태에서 똑같이 손을 접지해줘.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중성, 여기 중성이었지? 얘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얘의 힘에 의해서 손에 있는 전자가 검전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손과 대전체 몽땅 치우면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더 넣어줬으니까 전체 마이너스로 대전.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검전기예요. 검전기의 원리가 뭐니? 그러면 정전기, 유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겨서 전기와 전압, 전류, 전압, 전기 저항을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멈춰져 있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전기, 머물러 있을 정자야. 머무를 정자인데 정전기 배웠는데 이제 배울 내용은 운동하는 전기들. 운동한다 해서 동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전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류.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자, 도선이 있어. 구리 전선, 뭐 어떤 전선이 있을 거야. 얘도 역시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사방팔방 중성인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자, 원자, 핵은요, 이온에서도 그랬듯이 무거워서 절대 이동하는 일이 없어요. 원자, 같은 말, 원자, 핵,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매우 가벼운 존재라고 했어. 그래서 전자는요, 자, 가만히 있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라도 사방팔방 운동하고 있어. 매우 가벼운 존재라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전자는 불규칙한 형태로 운동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전류를 딱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시켜주잖아? 그럼 변화가 생겨.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 전지, 전원장치에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전기력이 발생해. 마이너스 밀어내는 힘.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전류를 만약에 흐를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도 운동을 하긴 했지만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만 보고도 우리가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떡해. 많이 다쳤나 보다.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자,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A는 무슨 극?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그래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했죠?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얘네들을 전자를 볼 수가 없어서 전류라는 것이 흐를 건데 아까 대전열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가 이동하듯이 전류가 흘러가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해놨대.
근데 나중에 이 내부의 구조가 관찰이 되면서 실제로 전자라는 애들이 이동하는데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더라.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그냥 반대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자. 이렇게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건전지 튀어나온 게 플러스 들어간 게 마이너스. 자, 여기 뭐 전구 요렇게 연결해. 스위치 생략.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움직이는 건 어떤 애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A는 전류이고요. 자, 요렇게 움직이는 건 뭘까요? 이것도 저 안 낚이네. 오전반 낚였는데 같은 방향이에요? 전류예요. 애들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전자의 방향.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잘못된 사실이긴 하지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까지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두었기 때문에 고쳐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다 정도만 알아둡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로도를 보고서 나중에 해석을 해야 돼.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거 해석을 할 건데 회로도 기호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전육에는요.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고 기호는 A라는 알파벳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전류계. 전압의 단위 볼트를 적은 게 이게 전압계. 전지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전구.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열렸어.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닫혀서 전기가 통하는 거죠. 자, 전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요거 저항입니다. 자, 전류가 지나가면서 빛을 내면 전구, 열을 내면 저항. 저항은 전열기에 주로 사용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회로도를 그리자면 자, 전지 하나 연결하고 자, 여기 저항을 연결하고 스위치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전체 전류를 측정한다. 전류라는 건 어떤 입자들이 흘러가면서 몇 개 지나갔는지 세는 거거든. 그래서 길목이 하나일 때 따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전류를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전류계는 하나, 둘 전자의 흐름을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전체 골목에 딱 하나로 길이 나눠지지 않는 곳에 지키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전지, 저항을 함께 연결을 시켜줘야 돼. 얘네가 하나, 둘 셀 건데 저항이 없이 전지 바로 옆에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압력 때문에 얘네가 망가져 버려. 그래서 자, 저항과 함께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전류예요. 자, 그리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했지? 얘네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자,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에 연결시켜준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자, 전압을 측정할 거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 자, 얘는 전류계고 얘는 전압계야. 아까 전지 옆에 전류계는 안 된다고 했어. 전류계가 센스티브해서 망가져 버려. 근데 건전지 몇 개 연결하고 얘 전압이 궁금해. 이렇게 전압계는 연결해도 돼. 저항, 전구나 이거 없이 그냥 직접 얘네만 연결해도 돼. 이건 왜 그러냐면 얘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해. 그래서 파워를 측정하는 거니까 힘이 너무 작으면 오히려 얘는 측정이 안 돼.
그래서 매우 저항이 큰 전류를 되게 못 지나가게끔 최소한 지나가게끔 아주 쬐끔만 지나가게끔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부 전류가 있으면 바로 고기, 압력 측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압계는 이 저항의 윗줄, 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이라고 해. 자, 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려져 있는 걸 직렬이라고 해.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자, 저항이 큰 전류가 잘 못 지나가게 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전류로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 얼마만큼 파워로 얘네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는 도구. 역시 얘네도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전류계를 실제 모습으로 하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빨간색이 3개가 있고 검은색이 하나가 있는데 검은색은 플러스 단자야. 여기 플러스에 연결하다는 얘기가 얘가 전지에 플러스에 연결하는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는 전류계인 거야. 전류계, 자, 뭐 얘가 0이야. 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 가장 안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50mA.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는 500mA. 가장 바깥쪽에는 5A. 여기 눈금읽기 여기 전류 전압 저항 보면 나보다 더 자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긴 하죠. 그래서 얘네가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3줄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도 50mA, 단위 잘 보세요. 얘는 500mA, 가장 오른쪽에 얘는 5A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냐면 눈금이 만약에 자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눈금이 3으로 가 있어. 그리고 50mA에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50mA는 전류가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10단위로 30mA 이렇게 읽어주면 돼. 만약에 내가 500mA의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류가 50보다는 크고 500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300mA 이렇게 읽어주면 돼. 만약에 5A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50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3A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래서 각각 연결된 단자를 확인해서 읽어주면 되고요. 가끔 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내가 몸무게 올렸는데 내가 마이너스 5kg야. 차라리 마이너스 5kg가 말이 돼? 안 되지.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바꿔끼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미느님, 당기느님에서 이동하다가 다시 백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힘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로 연결됐을 때는 눈금이 0 밑으로 가고요. 자, 5A에 연결해야 되는데 500mA에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가 넘친단 말이지? 가장 최고값에서 끝까지 가버려. 우리 왜 몸무게도 한 바퀴 돌면 100kg가 넘는 거잖아. 얘도 끝까지 가면 넘어가는 거야. 너무 작은 거에 연결했으니까 큰 걸로 바꿔주면 되고 내가 이 전류가 얼만큼 흘러가는지 잘 몰라? 그러면 일단은 큰 거부터 해서 눈금이 적당하게 움직인다 싶으면 요거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측정한다. 전압계도 원리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류계 직렬,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자, 요거 싹 지우고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전하량을 볼게요. 전하량. 뒤에 배우겠지만 아니야 그 밑에 부분이야. 전류계 나와 있는데 1A라는 게 있어. 암페어는 전류의 세기거든. 뭔가 흘러가는데 그 세기를 1A라고 하는데 1A의 뜻은 우리 왜 연필 12자루를 한 타스로 묶고 계란을 한 판으로 30개를 한 판으로 묶듯이 얘네도 묶음 단위야. 사실은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동시에 지나갔을 때 이때 세기를 1A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초 동안에 1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지나갔다. 요 값에 비해서 요거는 딱 2배잖아. 그럼 얘는 2A라고 하는 거야. 암페어.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거 전체 지나가는 양을 따져 물어보거든요. 얘는 1초라는 시간을 보고 우리가 1초당, 초당으로 한 순간을 따지는데, 우리 전력하고 전력량은 시간의 단위 개념이 들어갔듯이 여기 전하량도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거야. 전하량은 전류와 얘가 전자의 흐름인 거잖아. 그리고 시간 초를 곱하면 흘러가는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1A가 60초 같은 말 1분 동안 흘러갔다. 이때 전하량은 얼마니? 하면 60 적어주시고 얘 단위는 C라고 적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이라는 과학자 이름 단위를 사용해요. 이게 전하량이야. 자, 요거 문제 다르게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1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자, 2초 동안 지나갔을 때 전하량을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하량은 기호로 양을 뜻하는 Q를 쓰고요. 얘는 전류량하고 시간 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면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어. 양은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원래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를 우리는 1A라고 하는데 얘는 보니까 딱 더블이잖아. 2A지? 2A의 전자가 2초 동안 지나갔네. 4쿨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하면 되고요. 6.25 곱하기 10의 18개, 요게 기본 1A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9개 전자가 지나갔다. 얘가 1A니까 얘는 10A 이렇게 하는 거야. 12개를 한 다스로 묶듯이 요것을 우리가 1A로 묶어 놓는 거야.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숫자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숫자가 너무 크면 가늠이 오히려 안 되잖아. 우리 돈도 막 줘 막 나오면 그게 얼마야? 그걸로 뭘 살 수 있어? 계산이 안 되듯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전압, 볼트 나와 있고 전압을 우리가 전기 회로들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게 있었죠?